예, 4개국 페이스 오프 아이스하키 경기 결승전 게임은 미국과 캐나다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1피리드에서는 캐나다가 한 골을 넣고 또 미국도 한 골을 넣은 상태에서 2피리드에 들어가서 먼저 미국이 또 한 골을 넣고 캐나다가 또 넣고 3피리드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2대2로 결국 경기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과연 누가 이기게 됐을까요?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석의 일석오조T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 전쟁이 거의 일어날 지경에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미국과 캐나다 아이스하키 국제전 결승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기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교훈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 전쟁이 지금 일어날 지경에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래쪽으로는 멕시코, 위쪽으로는 캐나다의 25% 모든 품목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약간 유보한 상태인데요. 한 달 후에 다시 발표하겠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얼마 전에 페이스 오프 아이스하키 게임이라고 네 나라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굉장히 아이스하키를 잘하는 네 나라만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네 나라가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경기를 다 한 번씩 하는 거죠. 해서 한 번도 안 지고 이제 올라간 팀 두 팀이 또는 성적이 좋은 두 팀이 이제 결승에서 맞붙게 됐는데 결국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핀란드와 스웨덴을 각각 다 이기고 결승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결승을 앞두고 이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강이기도 하지만 스포츠 강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직접 이제 선수단한테 전화를 해서 5분간 통화를 하면서 꼭 캐나다를 이겨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아요. 또 캐나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스하키가 완전히 국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가 국기인 것처럼 아이스하키 하면은 캐나다 하면은 또 아이스하키 이런 또 자존심이 걸린 그런 상대고 또 현재 캐나다가 지금 미국한테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꼭 이 게임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참 재밌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저도 이 경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 게임은 6월 20일 미국의 보스턴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홈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응원도 하게 됐고요. 캐나다 국가가 이렇게 연주될 때 모든 미국 응원하는 분들이 또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신경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어떻게 될까 모든 캐나다 국민들과 더불어서 또 미국 국민들, 양국 정상 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게임 전과 게임 후에 이 어떻게 발표를 했나 이렇게 설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이 게임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했습니다. 언젠가 어쩌면 곧 캐나다는 우리의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51번째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또 맞받아쳐서 저스틴 트루도 총리도 경기가 끝난 후에 소셜미디어에 당신은 우리나라를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 게임을 빼앗을 수도 없다. 이런 글을 또 올려서 양국 정상이 신경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왜 이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이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의 조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의 또 이렇게 성향이 완전히 또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면 트루도 총리는 좌파에 가까운 성향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처음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2018년도 6월 달에 캐나다에서 이 G7 회의가 저 동부에 가면은 큐벡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프랑스 그 문화를 그대로 보유한 그런 도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G7을 연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죠. 트럼프는 트루도를 매우 부정직하고 나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비난하면서 G7 공동성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G7을 호스트하는 초청한 캐나다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는데요. 또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피터 나바로 보좌관도 트루도를 지옥에 보내야 한다 이런 또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캐나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년이 지났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나토 회의가 또 열리게 됐는데요. 이 나토 회의에 또 당연히 트럼프도 참석하고 또 캐나다의 이 트루도 총리도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때 트루도 총리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하고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이렇게 트럼프를 조롱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트루도는 트럼프가 길고 적극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의 참모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한 이런 영상이었죠. 근데 이 영상이 이제 또 공개되니까 트럼프는 트루도를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또 두 사람 관계가 정말 이렇게 안 좋게 돼 버렸죠.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제 4년 후에 트럼프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또 여전히 캐나다의 총리로 이제 이 트루도가 있게 됐는데 결국에는 되자마자 이제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발표하게 되게 됐죠. 여러분 이런 이제 배경이 있는 가운데서 미국하고 캐나다 북미의 4대 프로스포츠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L 해서 미국의 미식 축구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슈퍼볼이라 그래서 결승전이 엄청 전 세계에 방영되기도 하고 또 햅타임 쇼가 너무나 유명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클 조단 이런 사람들이 활약한 NBA 농구팀이 또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 해서 MLB,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뭐 많이 박찬호, 추신수, 많은 선수들이 유현진 이렇게 활약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NHL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스하키, 내셔널 하키리그라 그러는데요. 1917년 11월 26일에 창설됐는데 4개 팀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팀 수는 32개 팀이고 미국과 캐나다의 이제 도시를 연구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숫자가 이제 많고요. 캐나다는 7개 도시가 여기 속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도 크낙스라는 이런 팀이 있습니다. 이제 결승전 게임은 스탠리컵이라 그래서 또 유명합니다. 그동안 역사상 이 가장 우승을 많이 한 팀은 캐나다 팀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라고 24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또 제가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옆에 주 알버타의 주도인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웨인 그레츠키라는 그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 NFL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수다. 뭐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단에 비견될 정도로 이 선수는
자기 게임 하는 동안에 894골을 넣었고요. 또 어시스턴트를 1963개를 해서 결국에는 2857포인트로 명예 전당에 올라 있기도 한데요.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4나라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또 스웨덴, 또 핀란드 이렇게 4나라를 초청을 해서 게임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나다와 미국이 워낙 잘하고 핀란드, 스웨덴을 이제 깨고 결승에서 이제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서 결승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전 캐나다 국민들, 특히 아이스하키에 열광하는 캐나다 국민들은 거의 다 시청했을 것 같아요. 또 미국도 트럼프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선수들을 격려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해서 양 국가 국민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이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 피리어드, 보통 이제 아이스하키 하면 3피리어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 20분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먼저 캐나다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또 한 골을 넣었습니다. 슈팅 숫자도 9대9로 비슷했어요. 아주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피리어드에 들어가서 미국이 또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대1로 또 역전이 됐어요. 그 경기가 또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막 역전되고 또 미국 또 사람들이 또 홈 경기니까 뭐 열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또 응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캐나다는 정말 좀 억울하죠. 이게 또 지면 절대 안 되는데 관세 지금 전쟁에서도 지금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 게임이라도 이겨야 되는데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피리어드에서 캐나다가 만회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점이 되죠. 그래서 와 정말 너무 그냥 양팀이 치열했습니다. 이제 3피리어드 마지막 피리어드에서 또 열심히 양팀 선수들이 거의 뭐 20개 이상 슛을 때린 것 같아요. 양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한 골도 넣지를 못하고 2대2 동점이 돼서 이제 20분간 연장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양팀이 계속 뭐 슛을 때리고 맞고 슛을 때리고 맞고 계속 하다가 미국에 사실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슛도 미국이 더 많이 때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연장전 8분 18초에 캐나다의 코너 맥데이비스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3대2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골키퍼 조닝 버닝턴은 무려 31개의 슈팅을 막아내고 팀의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는데요. 캐나다가 정말 난리가 났죠. 정말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막 이렇게 지고 있다가 동점되고 또 이제 연장전에 가서 이기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오래간만에 이제 통쾌한 복수를 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을 뭐 신문에도 이제 많이 나고 또 뉴스에도 연일돼서 특별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스하키가 그렇게 큰 대중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그맣게 보도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북미에서는 며칠간 정말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이스하키 결승전 게임이 걸리기 전에 스케줄이 있어서 게임은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선수단에게 여러분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오늘 밤 지켜볼게요. 꼭 이겨주세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곧 51번째 주가 될 캐나다를 제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하니까 캐나다도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캐나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데이빗 맥킨티 공공안전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오늘 밤 하키 경기 결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캐나다는 주권과 독립을 가진 나라로 150년 이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51번째 주에 대한 논의는 시작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게임은 캐나다의 3대2 역전승으로 이제 끝났는데요. 이 게임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는
영원한 우방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느끼면서 또 이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평소에 우리도 언어 생활에서 정말 남을 비판하고 또 뒷담화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소개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다음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